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구나. 공자가 긴 방랑 생활을 할 때 태산에 오르고 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자가 사랑했던 태산.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고대인들은 바로 신과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기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영험한 산, 그것은 단연 태산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12개의 용의 기둥이 보이시죠? 진시 황제 이후 청나라의 걸륭제까지 12명의 황제가 태산에 올라 봉선의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시황, 한무제, 광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들은 태산에 올라 천하통일의 과업을 기리고 태평성대를 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태산은 단순히 하나의 산이 아니라 우주고 천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었죠. 산 밑에서 정상까지 놓인 계단이 7,800여 개. 마지막 가장 가파른 구간은 18번 길이 굽이쳐 있다 해서 이름도 18반입니다. 예, 지금 제가 태산의 중천문으로 오르고 이제 곧 남천문으로 갈 텐데요. 정말 숨이 가쁘네요. 네,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직접 한 땀 한 땀 걸어 올라오는데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산의 대장부가 되면 만리장성을 꼭 올라야 되고 또 태산에 올라야 10년이 젊어진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꿋꿋하게 산에 오릅니다. 看看这里的经过吧，要经历才知道嘛哈。使劲爬一下试试。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깊어지는 순례길. 下雨天也会这么多人来爬这个山，你个人怎么想？信仰吧，都比较信太上老奶奶。个人信仰方面，大的方面靠国家啊，个人的信仰呢，可能有自己的这方面的信仰，他来到这里有这种归属感。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는 걸음. 누군가에게 태산은 숨가쁜 삶의 터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인생길입니다. 뭐 하는 거죠, 저 사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 태산을 물구나무 서서 오릅니다. 별난 사람이 많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인데요. 나, 先生，你在干什么？倒立，往上走。倒立爬山啊？对，就是大家看，大部分的来都是用脚，OK， 用手，我感觉更 OK， 锻炼身体。那什么时候你开始这样的那个倒立那个爬山啊？走了1年多了，中国的11个省份。真的？ 이곳 산둥성 출신인 순거산 씨. 중국에서 물구나무 등반가로 유명합니다. 那么只有做困难，我们才能突破，才能创新，才能做更好的自己啊！来吧，加油！加油！加油！加油！ 평소 중국 무술을 단련해 왔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 더 힘이 드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합니다. 나孙先生加油！加油！ 지난 코로나 시기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는 순거산 씨. 부단한 연습 끝에 1년 전부터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还是这句话，这是一个英雄辈出的地方，也是一个突破自我、挑战自我的地方。我相信你们就是各地的朋友来到这个地方，也是奔着这一个崇高的一个目标，或者是这一种感觉来的。 태산은 황제들 그리고 지배계층인 사대부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소박한 소망을 갖고 태산에 올라 개인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그 손 선생님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의 1인자를 태산 북두라고 합니다. 태산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죠. 这是南天门。 南天门到了。 1264년 원나라 때 지어진 남천문. 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남천문에서 긴 휘파람을 부니 만리에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시인 이백이 노래했던 태산의 산봉우리입니다. 这个地方呢，就是历朝帝王就是封禅大典的地方。咱们从这里过去以后啊，就是泰山的最高处玉皇阁的位置。 사찰과 숙소, 식당이 모여있는 하늘거리 끝에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그 유명한 오악독전이라는 석각이 지금 써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광서 정민영간이니까 청나라 후기 광서 황제가 여기에 새겼다는 건데요. 오악, 화산, 형산, 항산,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숭산을 포함하여 오악이 됐지만 역시 태산이 독보적인 지존으로서의 바로 수학이자 독존이라는 것을 광서제는 분명하게 비석을 통해서 새겨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산. 대륙에 더 높은 산이 많지만 유독 태산을 숭배했던 이유는 중원의 중심이었던 화북평원에 나홀로 우뚝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명의 중심인 태산, 그리고 황하. 멀리 곤륜산맥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태산을 품고 있는 화북평원을 적십니다. 그 기름진 땅에 문명이 꽃피었죠. 문명의 젖줄 역할을 했던 바로 중국인들의 어머니의 강 황하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태산이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아 큰 산이 되었다면 황하는 작은 물길도 받아들여 큰 물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절벽을 만나서 급전직하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포효하듯 굽이치는 황토빛 물살을 거슬러 잉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전설의 등용문입니다. 황하가 있었기에 고대 중국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황하가 격렬하게 홍수가 나거나 범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역대 왕조와 군주들은 이 황하의 물길과 천하의 물길을 관리하는 치수 사업이 매우 중요했어요. 황하의 잦은 범람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물 한 말에 진흙이 6배라고 할 정도로 토사가 많아 홍수가 나면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우왕은 13년 동안 제방을 쌓고 물길을 터서 치수에 성공.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를 세웠습니다. 황하 문명을 시작으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哎，您好。唱歌能这么好，那个唱歌啊？我是唱民歌的。过去在部队也唱过歌。见面的皇宫婆婆，那感觉怎么样？大气澎湃啊，大气澎湃。黄河是我们中国人的母亲河。母亲河啊。哎，还有一个那个唱歌啊。唱一首啊。对。天
天地这悠悠，岁月这悠悠，一道远那个长河远。 황하의 지류인 위수가 흐르는 관중평원. 예로부터 천부지국, 하늘에서 내린 곳간으로 불린 곳입니다. 그 중심 도시 시안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쓰촨성으로 가는 길. 아무리 중국이 20세기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토목 사업이 철도 사업이라고 해도 가장 큰 난공사는 대표적으로 시안에서 사천성의 청두까지 가는 그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약 3, 40여 개의 교량과 터널을 뚫고 10km가 넘는 터널 구간이 무려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천혜의 요새, 진령산맥을 넘습니다. 산시성과 쓰촨성 사이 칼로 베인 것처럼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검문산. 촉도의 관문, 바로 검문관의 입구에 있는 바로 검각 패방에 도착해 있습니다. 위나라의 정벌을 위한 제갈량의 공방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강유의 최후의 항전의 이야기가 오롯하게 담겨있는 패방의 모습입니다.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세운 요새, 검문관. 제갈량이 죽고 난 후 강유가 그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촉은 군사적인 요충지 한중을 거쳐 중원을 장악한 위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대검산과 소검산 사이 방어 거점이었던 검문관. 강유는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3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됐지만 위나라군은 검문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촉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최후를 맞은 강유. 검문산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유의 얼굴의 모습이 암벽에 새겨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마치 영원히 이곳에 남아 촉한을 수호하는 바로 하나의 신이 되어서 지금도 검문관에 그가 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저 암벽의 모습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변치 않는 의리까지. 검문산은 영웅호걸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주변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대검산, 소검산의 산들이 마치 그 산이 칼처럼 날카롭게 높게 솟아있다 그래서 바로 검산, 검문, 검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일부당관, 만부막계, 즉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검문관이었던 것이죠. 검문 72봉. 72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이곳에서 중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러나 검문관을 벗어나도 첩첩산중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동경, 그 뜨거운 열망은 절벽 위에 길을 냈습니다. 발끝으로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 그거를 중국인들은 이제 조도라고 표현했는데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작은 폭의 도로를 이 낭떠러지에다가 만든 거죠. 안전장비를 갖추고 올라갑니다. 1800년 전 북벌에 참여한 총나라 병사의 마음으로 조도를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안전띠를 두르고 쇠사슬의 의지에 올라가지만 그 옛날에는 맨몸으로 걸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벼랑길입니다. 검문 촉도. 전쟁에 동원된 병사도 등짐을 메고 산을 넘던 상인들도 모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길입니다. 네, 이 조도를 넘었던 병사의 심경이 정말 한순간 어땠을까. 과연 이 전쟁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었는지, 여기 징짓됐던 총나라 혹은 위나라 병사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당나라 시대 시인 이백은 촉도를 넘으면서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길이라고 그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네, 200의 촉도나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희가 실감한 고대 촉도는 더욱더 위험하고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인공적인 길인가 싶을 정도로 촉으로 가는 길, 그리고 촉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무도 난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